러시아가 이번에 또 우크라이나 드론 공습을 하면서 사실 국제적인 불안감이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아봐야 될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러시아가 이번에 또 우크라이나 드론 공습을 하면서 사실 국제적인 불안감이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을 좀 종전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해지고 있고 이게 좀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아봐야 될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벤트가 러시아에서 최대 규모 드론 공습이 있었습니다. 젤렌스키는 이거 미국이 침묵을 하면서 푸틴을 부추겼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EU를 규탄하고 이제 미국 특사 제네바 평화의정서를 위반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 계속해서 좀 평화를 유도하고 있는 시점인데 이렇게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 러시아 입장에서 이렇게 좀 협조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이제 국제적인 평화를 끌어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인프라 관련된 사업이 또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고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는 물론 전쟁이야 끝나고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겠지만 산발적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포인트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평화로 가는 발걸음이 진행 중이라는 점은 모두 이제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여기엔 또 트럼프가 굉장히 강경한 정책을 내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트럼프가 푸틴 완전 미쳐버렸다, 러시아 몰락할 것이다 하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 입장에선 젤렌스키 살살 잘 달래가지고 이제 좀 전쟁 좀 끝내려고 했더니 이놈의 푸틴이 또 그냥 공격을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 진짜 아니다. 이제 트럼프도 러시아에 대해서 맹비난을 하고 있고 뭐 금융적인 제재도 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EU에다가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한 7월 9일까지 유예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손바닥 뒤집듯이 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관세라는 카드는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이제 그 협상 카드로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진짜 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건 아니라고 보여졌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고 7월 9일까지 유예를 해줬습니다. 뭐 이때까지 이제 좀 유럽 연합에서 이제 EU에서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포인트들을 들고 온다라고 하면 트럼프가 또 이제 관세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주지 않을까 예상이 들어요. 뭐 이거는 그래도 나름 뭐 적대국은 아니기 때문에 EU랑 좀 이제 잘 얘기를 하면 될 텐데 이거 푸틴은 완전 지금 통제 밖에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이게 과연 컨트롤이 될 것인지 여부가 또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최근에 또 얘기가 나왔죠.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자라고 하면서 미국이 한국이랑 일본 그다음에 대만을 초청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우리나라는 그 대선을 하는 날이죠.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초청을 받다 보니까 가서 이제 구체적인 논의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를 좀 드러내는 모습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성 자료도 지금 못 주는데 6월에 만나서 사인하자고 한다. 이게 가능한 얘기냐?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도 없는데 만나가지고 뭘 하자는 거냐? 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느 정도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는 알려주고 지금 사인을 하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트럼프가 요이 땅 할 준비하고 참석하라. 너희는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준 채로 와라. 이런 걸 좀 시사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업성 검토 자료 미국에 요청했지만 아직 뭐 응답이 없는 상황이라 미국의 이제 스탠스를 봐서는 세부 사항은 나중에 조정하겠지만 일단 하겠다라는 의지만 들고 와라. 이런 걸로 저는 내비쳐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성 자료나 이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때 구체적으로 논의된 게 없다고 봅니다. 일단 이런 청사진을 그려놓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제 스타트를 끊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심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전 단계를 이제 하자는 논의로 저는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미국의 적극성을 토대로 봤을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이제 우방국이니까 과연 이거를 이제 매몰차게 거절할 수 있겠느냐. 일단 하자고 하면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세부 사항을 우리나라의 우리 기업들의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좀 유리하게끔 조정하는 그러한 그 디테일한 사항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알래스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향후 인프라, 특히 에너지 인프라에 있어서는 참여가 저는 필수적으로 중요해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카타르발 LNG선 특수가 좀 있었는데 뭐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미 뭐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주가 넘쳐 흘러들어오고 있는 시점이고 92척을 이제 수주했고 한국이 이제 추가 발주를 노리고 있습니다. 몇 년 안에 128척을 이제 추가할 예정인데 중국을 이제 압도하는 시장입니다. 조선 3사 기대가 뭐 현대랑 삼성이랑 한화 매우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죠. 중요한 거는 중국 조선사나 이제 해운사들 제재를 가하다 보니까 한국으로 안 그래도 기술력도 더 좋은데 수주 문의가 한국으로 더 많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금 HD 현대중공업에 이제 34척, 그다음 삼성중공업이 뒤를 따르고 그다음 하나오션이 뒤를 따르죠.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드론 공습 같은 부분들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불러오고 아무래도 전쟁 분위기를 이제 증시에도 불러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굉장히 오래된 전쟁이다 보니까 이젠 그 영향력이 굉장히 좀 약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얼 데이다 보니까 좀 휴장을 해서 그 영향력을 좀 확인하기는 어려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장을 했음에도 어제 증시가 막판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오늘 그렇게 크게 빠진다는 느낌은 잘 안 듭니다. 뭐 코스피가 한 0.6%포인트 정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뭐 거의 보합에 가까운 모습을 연출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 조정이 뭐 거의 이루어지진 않고 있다. 살짝 조정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이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이제 조선업들이 뭐 고점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었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저는 신규 진입이 좀 부담되는 종목들이 덜어 있어요. 근데 조선주 안에서도 여전히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요. 조선 산업의 이제 전체적인 사이클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 한국조선해양이나 현대미포, 뭐 현대중공업, 뭐 마린엔진, 그 다음에 또 뭐 한화엔진, 이런 이제 기자재 중에서도 엔진 종목들이나 그 다음에 HD 현대그룹주, 또 뭐 하나오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주가를 정말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게 또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좀 의심은 있습니다. 뭐 의심은 없는데 좀 불안감은 있습니다. 신규 진입을 해도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죠. 근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뭐 세진중공업, 그대로 이제 슈팅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죠. 오늘도 또 신고가를 한번 깨줬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앞으로 이제 올라갈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오리엔탈 전공도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뭐 동성화인텍이나 이제 한국카본 역시도 움직임이 괜찮고 이건 번외로 태광이나 뭐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도 여전히 주가가 잘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게 세진중공업이나 이제 오리엔탈 전공의 움직임이 가장 크다고 보고요. 특히나 그 안에서 조선 3사 중에서 제일 이제 안 가고 있었다고 제가 평가했던 현대중공업도 주가를 밀어 올리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게 현대중공업이랑 오리엔탈 전공이 오늘 조선주 안에서도 가장 두각을 드러내면서 주가를 밀어 올렸는데 이 두 개 기업은 굉장히 연결고리가 많은 기업이거든요. 오리엔탈 전공의 매출의 대부분이 삼성중공업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가주고 삼성중공업이 좀 호재를 띄워줘야 오리엔탈 전공도 잘 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전방산업에서의 수요가 많이 발생이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이제는 삼성중공업이 사실 하나나 현대 대비해서 굉장히 못 가고 있는 기업이었는데 드디어 출발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상승 초입이라고 보고 있어요. 삼성중공업이나 오리엔탈 전공은. 내가 좀 공격적인 투자를 좀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오리엔탈 전공도 지금 뭐 초입 부근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아직 너무 안 갔다 주가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지난 거래일 금요일 월요일이랑 이제 오늘 화요일 해서 주가가 이 거래일 동안 쭉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현대마린 솔루션은 여전히 아직은 기회가 남아 있다라고 보니까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과연 이제 뭐 오리엔탈 전공이나 삼성중공업이 특히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하나나 현대 대비해서 워낙에 또 덜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주인공 역할을 톡톡히 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전에 이제 BHI라든지 뭐 GNC 에너지라든지 이런 에너지 방산 카테고리에 있어서 주가가 얘네만 너무 독주 체제를 가하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제 한국전력은 비교적 좀 심심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 두 개 기업이 앞선 두 기업보다 훨씬 더 이제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잖아요. 이렇듯 언제나 항상 특정 섹터만 주인공이 되진 않고 그 때가 오면은 이제 움직임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 안에서 이제 조선업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해나간다라고 하면 그 하위단의 이제 기자재 종목들도 저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종목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판단되는 현대마린솔루션이나 그 다음에 이 오리엔탈 전공이나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저는 매수를 고려해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행제 관련된 종목들에 해당되는 이제 동성화인텍이나 한국카본도 여전히 저는 매수를 고려해 봐도 좋을 만한 자리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피팅 3사라고 부르는 기업들이 이제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이런 삼총사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정이 꽤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 기업들도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 이제 피팅 업체로서 같이 동반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를 밀어올릴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개 기업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동성화인텍이나 한국카본 같은 이런 그 본행제 관련된 종목들로의 수급이 훨씬 더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 이 본행제 관련주인 동성화인텍과 한국카본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오리엔탈 전공 같은 기업들, 뭐 삼성중공업은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를 끊었는데 요건 아무래도 이제 우량주 성격을 띠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내가 안정적인 투자를 이제 좋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조선주들의 랠리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인프라 관련된 종목이 이제 삐걱거릴 수 있는 시점이에요. 과연 트럼프가 여기서 어떻게 합의를 도출해낼 것이냐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인프라 종목을 투자하면 안 되는 것인가 보유하고 있다면 손절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제가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전쟁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불경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시점이고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트럼프가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에 이 종전 합의를 도출해냈던 것도 어찌 보면 너희 그런 군사적인 거 지원 다 끊어버릴 거야. 돈 안 대줄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유럽들한테도 압박 가해서 이런 거 도와주면 안 된다 전쟁하게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쟁을 못 하겠다 생각 들면서 이제 우크라이나도 백기를 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러시아 쪽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전쟁을 끝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가 처음에는 우크라이나를 먼저 압박했지만 이번에는 어디를 압박하게 될까요? 그렇죠. 이제 금융적인 제재, 강력한 압박을 이제 러시아 쪽에 가하게 될 겁니다. 과연 그때도 러시아가 버틸 것인가?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국제적으로 이제 러시아를 고립하게끔 만들 건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러시아나 다른 쪽에서 이제 에너지를 수입하지 말아라 이런 압박까지 가하게 되면 물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먹히겠냐마는 굉장히 이제 타격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돈이 떨어지고 있는 글로벌 불경기 상황에서 이미 러우 전쟁은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을 해오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이걸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또 강경하게 뭐 토지 다 반납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진짜 강력하게 미국이랑도 한판 싸워보자 이렇게 나서면 러시아는 저는 거기에 대응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평화로 가는 그 단계 안에서 러시아가 지금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포지션을 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투정을 부린다고 하면은 너무 좋게 얘기해 주는 건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어깃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때 한번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나 미국 입장에서 확 소리를 질러줄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진짜 어디 한번 죽어볼래? 한번 이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깨갱하지. 좀 뭐 러시아는 좋게 좋게 얘기해서는 과연 이제 종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좀 짚어보면서 봤을 때는 결국에 이제 이 불경기를 해결하기 위한 인프라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종전은 필수적인데 이거를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갈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의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그러긴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온 이 전쟁이라는 키워드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반면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부시면 부실수록 새로 지어야 되는 부분들도 더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선 효과처럼 앞에서 계속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장기화되고 더 부시면 부실수록 뒤에 재건 수요, 재건으로 이제 인프라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업종의 파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억눌러 있는 수요도 마찬가지고요. 뭐 인프라 수요를 하고 싶은데도 자꾸 이제 압박을 가하니까 이제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이 있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AI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뭐 전력 인프라나 원전이나 이런 쪽으로도 수요가 집중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재건이나 이러한 포인트들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설기계, 시멘트, 건설 이런 쪽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AI발 인프라 쪽으로만 지금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전쟁이 해결되게 되면 AI 인프라 쪽으로 집중되고 있던 이런 수급 같은 경우에도 건설기계나 뭐 시멘트 건설 쪽으로 쭉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좀 마찰이 들려오고 있는 시점을 잘 이용하는 것이 저는 중요할 것 같다.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요. 트럼프가 과연 이제 종전을 어떻게 유도하는지 여부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조선주들의 이제 강세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은 조선주들, 그리고 이제 막 출발하는 조선주들을 꼭 공략하셔가지고 이 빅사이클 안에서 수혜를 노려볼 수 있는 조선주 통해서 좋은 수익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이 텔레그램 방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엄선한 5개 종목 리포트도 여기 이제 곧 올라올 거고, 로봇 리포트랑 제약바이오 리포트도 여기 올려드렸습니다. 여기 핵심 종목들 추려서 분석해놨으니까 꼭 확인하셔가지고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리포트들 종목 자료도 다 무료입니다.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다가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으니까 거기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고, 시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개별 기업 분석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안 들어오면 손해다 말씀드리니까 꼭 오셔서 도움받아 가시고요.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 뿐만 아니라 채널 홈에 들어오시게 되면 채널 홈에도 이 더보기란에다가 텔레그램 방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클릭하면 바로 입장되고, 뭐 비밀번호나 개인정보 내야 되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셔가지고 다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검색식도 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구독자가 7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요. 이제 막 방문하셨거나 혹은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제가 영상을 제작해서 제공해드리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 한 줄이라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